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하이킥 하프타임 오윤혜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네. 네. 아니 뭐 오윤혜 씨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딱 그래요? 들어오면 이미 네. 요정님 나오셨다. 네. 이렇게. 박지원 전 원장님보다는 조금 밝은 느낌이니까 좋아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네. 제가 자, 어제 PD수첩에서 네. 역사 전쟁 왜 홍범도 장군을 지우려 하나라는 네. 편을 집중해서 네. 보진 못했지만 네. 보면서도 제가 실수를 계속 네. 할 수밖에 네. 없었던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것과 이어서 오늘 홍범도 장군 순국 80주기 대전 현충원에서 이제 열렸습니다. 있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참석을 해서 기념사에 얘기합니다. 홍범도 장군에 대한 예우에 티끌만큼 소홀함도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흉상 이전에 관련된 언급은 없었습니다. 흉상 이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홍범도실, 김좌진실, 안중근실 등 네. 학습실이 있어요. 이름을 딴. 그것도 다 없앤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념 정쟁 멈추라고 윤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다시 백지화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여전히 전쟁 이건 중입니까? 이념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역사요? 네. 육군사관학교는 그분들 말씀으로는 이래요. 육군사관학교는 한미동맹의 상징이고 그 세워진 것도 미 군정기에 만들어진 학교가 본인들의 본산이기 때문에 항일과 관련해서는 육군사관학교에 항일 무장투쟁과 관련해서는 광복구와 관련해서는 네. 육군사관학교가 아니라 그분들 얘기를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그런 기념물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니라 네. 독립기념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군은 상해 임시정부의 정규군이었던 광복군의 법통을 이어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네. 헌법상. 네. 그러면 광복군 창건일로 바꾸는 것이 또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국군의 날도 그렇고 육군사관학교도 그렇고. 그런데 네. 이분들은 굳이 우리의 뿌리는 무슨 학교야. 무슨 학교인데 그 학교는 이후에 네. 한국 전쟁에서 한미 동맹과 함께 이런 것을 그 뜻을 기리는 것이 육사의 이념이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육군사관학교 교훈이나 이념 홈페이지 가서 찾아보세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독자적인 네.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PD수첩에서도 제가 실소를 안 할 수가 없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집회를 엄청 합니다. 흉상 철거에 이어서 도로명까지 이제 다 바뀌어야 된다. 홍범도로 장군로, 홍범도 함 이거까지 다 변경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네. 막 집회를 해서 PD수첩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무슨 근거로 자꾸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니까 이 집회 참가자들이 한 정보의 출처로 한 언론인을 지목해요. 네. 근데 이분이 유튜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전 월간조선 편집장 김용삼 대기자라는 분이었어요. 네, 네. 근데 그분이 계속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왜곡된 역사,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사실 확인을 계속 이제 PD수첩에 요청을 하니까 답을 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런 유튜브 방송을 보고 이 집회 사람들은 완전히 무슨 신흥 종교처럼 믿으시면서 엄청나게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일임 방심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온라인도 다 근거도 없는데 방심위 직원들은 온라인은 이거 심사에 네.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정보 다 심사하신다면서요. 가짜 뉴스 거기 있는 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같아요. 이 김 기자분이 한국자유회의라는 단체에 참여를 했는데 이 단체가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창설했대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내부에서 활동한 10명 정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네. 여기에.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점점 더 네. 소위 강하게. 보수 극우 유튜버들의 놀이터가 돼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우려들이 없는 나오고 거죠. 있을 수밖에 없을 예, 것 같아요. 예, 이 박민식 장관이 기념사에서는 티끌만큼 소홀함이 없을 것이다. 홍범도 장군에 대한 예우가. 그런데 행동은 어떻게 했느냐. 서대문구청 홍범도 장군 순국 80주기 추모 부스를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전날까지는 설치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침에 허겁지겁 공문을 들고 와가지고 서대문구청이 이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공원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질서 유지를 위해 장소 사용을 불허한다.
아니 어떻게 홍범도 장군 추모가 정치 사회적 논란이 있을 만한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이 원인을 누가 제공했습니까?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만든 분은 달리 있죠. 그다음에 요거는 박민식 장관 건이 아니라 서대문 네. 구청이니까 이성환 서대문 구청장님 이거 부스 설치를 나중에 논란이 되니까 서대문 구청에서 부스 설치를 막은 건 주무부처의 착오라며 부스 설치를 허용하겠다고 입장을 또 바꿔요. 네. 이렇게 막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듯이 하루 전날 가능합니다. 당일날 안 됩니다. 항의하니까 아이고 실무자가 잘못했네. 윗선이 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갑자기 이렇게 확 뒤집어가지고 가서 부스 설치 다 된다고 했다가 뒤집는 게 네. 실무자가 착각해서 그럴 수 있습니까? 정말 공무원분들도 실무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일하시기 너무 힘들 것 이거는 같아요. 서대문구청에서 했던 거고요. 박민식 장관은 뭐 티끌만큼도 뭐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소홀하게. 이전에 국정감사에서 지난 13일 날 그 흉상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안중근 의사가 독립운동사의 절대 영웅이지만 안 의사 동상을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하면 그게 맞는 거냐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한참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네. 그러면 안중근 의사와 홍범도가 같다면 일본 대사관이 육군사관학교입니까? 근데 이게 무슨 비유인지를 모르겠어요. 일본 왜 아니 그러면 아니면 그런 비유가 아니라면 달리 생각하면 이렇게 해봐야 돼요. 일본에서는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예. 일본에서는 예, 일본에서는 그리고 네. 우리나라 뉴라이트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오해했다. 이 사람들은 이 이토 히로부미는 대동아 공영, 대동아 평화론자인데 네. 그래서 한국을 잘 살게 해줄 사람인데 평화롭게 대동아를 네. 근데 그걸 제대로 모르고 안중근 의사가 쏴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중근은 오해했다 이토 히로부미를. 이게 뉴라이트가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를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국적이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단체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대한민국인데 여기가? 그래서 그러면 네. 그런 인식에 따라서 이토 히로부미를 오해하고 총을 쏜 안중근 의사의 동상을 네. 일본 대사관 앞에 세우면 안 된다라고 혹시 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생각을 한 건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이 비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 이렇게 혼란을 야기한 원인 제공자는 반드시 결과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럼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계속 예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가슴 아픈 예산 삭감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 등 재난 관련 트라우마 고위험금 대상으로 하는 신속 심층 상담 지원이 내년 예산 전액 삭감했어요. 근데 뭐 대단한 금액도 아니에요. 1억 2천만 원이에요. 네. 이게 1억 2천만 원 사실 예산 자체도 너무 적게 배분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마저도 삭감한다? 네. 저는 참사 이후에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대국민 담화를 했던 작년 10월 30일 대국민 담화 중에서 두 가지가 기억이 났습니다. 네. 첫 번째가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향후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 공무원을 1대1로 유가족과 매칭을 시켜 유가족에게 필요한 조치와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서 얘기한 겁니다. 대통령 입으로 뱉은 말이 비슷하게도 아니고 아예 반대로 간다라는 거. 이거는 국민을 기만하는 겁니까? 네, 이게 그 1억 2천만 원. 네. 그 큰 돈도 아닌데다가 네.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실은 그 코로나 때라든지 12구 참사 이때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써졌다는 거예요.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트라우마 상담 관리해주시고. 네. 하는 것이 트라우마 고위험군 대상으로 하는 신속 심층 상담 지원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됐는데 네. 이게 일상적으로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평소에는 예비군처럼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런 일이 왜냐하면 사회적 참사가 매번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죠.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참사가 벌어졌을 때 그때 가서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한다? 불가능합니다. 아, 그렇죠. 평소에 이 네트워크를 마련해 놓고 네. 그리고 이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점검을 하고 그러다가 사회적 참사가 벌어지면 그 네트워크가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네. 그 유지하는 데 1년에 1억 2천이라면 대한민국이 이거를 감당 못할 사회가 아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네. 야, 일괄에서 15%, 일괄에서 20%다 삭감해. 이렇게 숫자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는 평상시에 별로 실적이 없어. 지난 한 3개월간 보니까 상담 실적이 없네? 없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전형적인 탁상 공론입니다. 아니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하라고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인사들 뭐합니까? 적재적소에 쓰려야 되는 것을 가서 건의도 하고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도 해야지.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건이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아유, 예산 삭감 하나하나 얘기하면 끝도 없는데요. 잠시 후에 4부에서는 이상민 나라살림 연구소 네. 연구 전문위원이랑 같이 이 예산 삭감한 게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에는 어떤 타격을 주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꼼꼼히 따져볼 생각입니다. 아, 맞습니다. 우리가 진짜 힘들게 벌어서 내는 세금 어떻게 쓰이는지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12구 참사 1만 2천 쪽의 수사 기록을 분석 보도하고 있는 MBC 나세훈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앞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